안녕하세요. 리드런의 독서 감상실입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입춘이 지나니 확실히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아이들은 봄방학을 했고 이제 곧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는 진짜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리스 신화의 원천 일리아스입니다. 그리스의 음유시인 호메르스는 대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남겼고 두 책은 현존하는 인류 최초이자 최고의 서사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리스 신화의 상당 부분은 이 두 책을 통해 전해져 온 것이라 하니 두 책을 읽는 것은 그리스 신화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필요에 의해 읽기 시작했지만 읽다 보니 이야기 자체가 주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인간과 신, 신과 신의 다툼, 전쟁과 사랑, 배신, 우정, 복수 등 인간사 모든 사건과 감정들이 이야기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레몽 끄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위대한 문학작품은 일리아스이거나 오디세이아다. 그만큼 두 작품이 서양 문학사에 영향을 많이 줬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일리아스에 대해 들여다보겠습니다.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트로이 전쟁의 원인. 소설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스와 트로이, 두 나라 간의 전쟁은 이미 10년째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유는 헬레네라는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헬레네는 그리스 왕의 동생 메넬라우스의 아내였습니다. 워낙 미모가 뛰어나서 그리스 연합의 여러 군주들이 구애를 했지만 모두 거절하고 메넬라우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는 그리스를 방문하던 차에 메넬라우스 집에 머물게 되었고 그녀의 아내 헬레나에게 반해버렸습니다. 헬레나에게 빠진 파리스는 메넬라우스가 없는 틈을 타서 그녀를 데리고 트로이로 가버립니다. 메넬라우스는 분노했고 그의 형이자 그리스의 왕인 아가멤논 그리고 그리스 연합군과 함께 트로이를 총공격했습니다. 이 전쟁을 사람들은 트로이 전쟁이라 불렀고 그 전쟁이 벌써 10년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소설의 이야기는 10년째 접어든 트로이 전쟁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폴론의 사제가 그리스의 왕 아가멤논을 찾아옵니다. 자신의 딸이 포로가 되어 현재 아가멤논의 시종을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대가를 지불하고 딸을 찾아가겠다고 간청하는 사제에게 아가멤논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화를 내고 돌려보냅니다. 사제는 아폴론 신에게 기도를 하고 아폴론은 그리스에 역병을 보내어 그리스 진지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스 최고의 장군 아킬레우스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가멤논을 찾아가 아폴론의 사제에게 그의 딸을 보내주라고 요구하지만 아가멤논은 거절합니다. 아킬레우스의 시종을 드는 여인을 나에게 준다면 내가 생각해 보겠다며 아킬레우스를 모욕하는 발언까지 합니다. 이에 아킬레우스는 더 이상 당신과 당신 동생을 위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철수해버립니다. 감정이 상한 아가멤논은 아킬레우스에게 병사를 보내 그 시녀를 빼앗아 버립니다. 아킬레우스는 엄청난 모욕감에 분노를 느낍니다. 그의 어머니 바다의 신 테티스에게 찾아가 제우스에게 말해서 그리스가 이 전쟁에서 계속 패하여 자신을 찾아오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테티스는 제우스에게 부탁을 하고 제우스는 트로이 최고의 장군인 헥토르와 그의 전사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며 그리스를 몰아붙이게 합니다. 몰릴 대로 몰린 그리스군은 아킬레우스가 절실해집니다.
아가멤논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아킬레우스에게 금은보화와 자신의 딸과의 결혼을 제시하지만 아킬레우스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킬레우스는 그리스 병사들이 트로이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끝내 싸움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의 절친한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찾아옵니다.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에게 이제 그만 마음을 풀고 전쟁에 참가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킬레우스는 싫다고 말하죠. 대신 돌아가는 파트로클로스에게 그가 자신의 갑옷을 입고 전쟁에 참가하는 것만은 허락합니다. 이렇게 해서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 갑옷을 입고 전쟁에 참가하게 되고 전쟁에서 트로이 최고의 장군 헥토르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헥토르는 파트로클로스를 죽인 뒤 그의 갑옷을 벗겨 자신이 입습니다. 즉, 트로이 최고의 장군 헥토르가 그리스 최고의 장군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들은 아킬레우스는 분노합니다. 헥토르와 트로이에 대한 불타는 복수심을 안고 드디어 전장으로 돌아갑니다. 아가멤논과 그리스의 여러 장군들은 아킬레우스를 환대하고 아킬레우스는 친구 파트로클로스의 복수를 위해 최전방에서 공격을 진행합니다. 이때부터 제우스는 더 이상 트로이의 편에 서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내 곧 다른 모든 신들은 그리스와 트로이 두 편으로 갈라져서 각자의 방식으로 각 나라들을 도와줍니다. 포세이돈, 헤라, 아테나, 헤르메스, 헤파이스토스 등은 그리스 편에 섰고 아레스, 아폴론, 아르테미스, 아프로디테, 레토, 크산토스 등은 트로이 편에 섭니다. 드디어 각국을 대표하는 두 장군이 만납니다. 그리스 최고의 장군 아킬레우스와 트로이 최고의 장군 헥토르.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은 헥토르가 더 낮았습니다. 운명의 여신은 아킬레우스의 손을 들어주고 헥토르는 죽게 됩니다. 하지만 복수는 이제부터입니다.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시신을 트로이에게 돌려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시신을 마차 뒤에 매달아 빙빙 돌아다니면서 시신을 훼손하고 욕보였습니다. 헥토르의 죽음을 들은 그의 아버지이자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는 각종 보물을 마차에 싣고 혼자서 아킬레우스를 찾아갑니다. 너에게도 아버지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를 생각해서 나에게 내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 아킬레우스는 혼자서 상대편 진영으로 온 아버지의 용기에 감명받아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주겠노라고 얘기하고 장례기간 9일 동안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프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의 말을 전부 믿지 않았기에 새벽에 몰래 빠져나와 아들의 시신과 함께 트로이로 돌아옵니다. 트로이에 돌아온 헥토르는 온 국민들의 슬픔 속에 장례를 마칩니다. 여기까지가 호르메스가 지은 대서사시 일리아스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이후 아킬레우스는 그의 유일한 약점인 아킬레스건에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쏜 화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발뒤꿈치의 아킬레스건은 이 신화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10년 동안 진행되었던 트로이 전쟁은 결국 우여곡절 끝에 그리스의 승리로 끝나고 전쟁이 끝난 뒤 돌아가는 그리스 군들이 바다에서 겪게 되는 항해 모험담이 바로 오디세이아라고 합니다. 제목인 일리아스는 트로이의 옛 이름입니다. 학자들은 기원전 13세기에서 12세기경 그리스와 소아시아 지역의 트로이 사이에서 이 전쟁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까지 트로이가 정확히 어디를 이야기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화와 역사의 경계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존재한다고 많은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요즘 그리스 신화에 푹 빠져 지내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 읽어보고 싶었던 책입니다. 호르메스의 다음 책 오디세이아도 곧 리뷰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